자, 여기서 이제 명동 큰 손들이 했던 방법을 이제 설명드릴게요. 자, 명동 큰 손들은 어떻게 되느냐? 자, 급락장과 터닝장과 회복장 이 사이 때 어떻게 해요? 대부분 자산시장에 이제 들어와요. 예, 부동산과 주식 뭐 이런데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여기 보면 급락장세에서 약간 꺾일 때가 있습니다. 급락장세가 꺾여 이제 어느 정도. 그 수직으로 쫙 가다가 이렇게 돼요. 똑같아. 이 정체에서 이렇게 하다가 약간 그 각도가 이렇게 꺾일 때가 있죠. 그러면 이게 거의 불장 가까이 왔다 소리고, 급락장 쭉 내려가다가 이게 꺾여요. 그러면 거의 이게 저기 바닥에 왔다고 보면 돼요. 그럼 급락장 때 어떻게 하냐? 자, 급락장 때 명동 큰 손들이 어떻게 하냐? 이때 부동산을 매입을 해요. 근데 이때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어떻게 해요? 100% 현금으로 대부분 매입을 해요. 자, 우리 부동산 투자하면 대출 겁나게 끼면서 하죠. 자, 왜 이때, 자, 왜 하냐? 자, 이때가 급락장 때 금리가 높아요.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? 비싼 이자 주고 어떻게 해요? 건물 안 사요. 이유는 간단해요. 금리가 높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어떻게 해요? 보통 빌딩을 사요. 얘는 뭐 짜잘부리하게 아파트 안 사. 덩어리 큰 빌딩을 사요 보통. 명동 큰 손들은. 그럼 빌딩 같은 걸 굉장히 비싼 빌딩 있죠.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막 목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빌딩, 그런 거를 사요. 근데 이런 게 겁나게 어떻게 금매로 나오기도 하고 경매 시장으로 어떻게 헐값에 나와요. 근데 원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못 건드려요. 자, 왜 그냐? 첫 번째 이유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거를 그 이자 부담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두 번째 이유. 자,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이게 아무나 이거 손을 못 대. 세 번째, 이제 원체 덩어리가 크니까 아무나 손을 못 대. 이거는 굉장히 현금을 또 돈다발을 그냥 컨테이너 박스로 쟁여놓을 정도의 또 이게 부가 돼야 그걸 받아낼 수가 있어요. 예, 엄청나게 큰 빌딩들 같은 거. 명동 큰손 같은 게 일단 부동산에 투자를 해. 이때 부동산이 어떻게 아작이다요. 이때 그 경매로 많이 쏟아져요, 부동산들이. 그럼 경매로 오면 어떻게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죠. 그럼 경매나 금매로 해서 이때 많이 나요, 급락장 때. 부동산이. 그럼 어떻게 해요? 금매나 경매를 갖다가 이때 어떻게 사요? 어떻게 해요? 현금으로. 절대로 대출을 안 받아요. 왜? 금리가 높기 때문에. 이자가 높기 때문에. 현금으로 사요, 그냥. 이 양반들은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다 그냥 5만원짜리나 만원짜리 지폐를 갖다가 그냥 쟁여놓고 장사하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가능해. 그럼 어떻게 빌딩 같은 거 하나 그렇게 사버려요. 그러면 그 빌딩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? 나중에 현금으로 100% 현금으로 사가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은행 이율이 어떻게 해요? 금리가 낮아져요. 그죠? 자, 이게 터닝 포인트 장이에요. 그럼 이 터닝 포인트 장에서 어떻게 돼요? 그럼 채권을 사야 하나요? 채권을 안 사요. 자, 이 터닝 포인트 장에서 뭘 하냐?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? 대출을 받아요. 자, 여기서 부동산을 갖다가 싸게 이걸 이걸 현금으로 샀죠?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? 최소한 50%에서 60%는 아무리 못 나와도 60%는 나오겠죠? 빌딩 그 시대에 60% 정도 대출이 나와요. 예를 들어서 그냥 1,000억원짜리 빌딩이라고 합시다. 자, 1,000억원짜리 빌딩이 있는데 어떻게, 이게 나중에 터닝장에서 보니까 600억 정도는 나와. 대출이. 자, 이게 이제 담보 잡혀가지고 그 빌딩으로 하면 600억은 그냥 무난히 나와요. 그죠? 그럼 그 600억을, 그럼 채권에다 투자 안 해. 뭐 채권에다 투자하는 사람인데 보통 어떻게 냐 수익률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갖다가 고정금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갖다가 계약을 해서 해요. 그럼 지나고 보면 이때가 금리가 제일 쌀 때였어. 그럼 금리가 제일 쌀 때 어떻게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고 어떻게 해요? 현금을 갖다가 확보를 해요. 그럼 1,000억원짜리 빌딩을 이때 급락장에 사서 600억의 대출을 받아. 60%가 정도 나오니까. 아무리 못해도 50%는 나오죠. 그럼 600억 정도는 대출이 나오겠죠. 그럼 이때 싼 이자로 해서 어떻게 장기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약을 해요. 싼 이자로 해서.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이자가 이때 회복장에서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? 그 이자가 이대로 그대로 고정금리로 가기 때문에 못 올려 은행에서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. 그럼 이 터닝장에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냐? 지켜봐요 그걸.
회복장이. 보통 이 천이 큰 손들,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복장 때 들어가는 게 최고 이게 안전해요. 이런 개인 투자자들. 근데 큰 손들은 못 들어가요. 왜? 자기가 이 회복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? 급등을 해버려요. 주식 시장이 급등을 해버려요. 큰 손들이 들어오면. 그럼 어떻게 되냐? 자, 이 바닥을 L자로 약간 길 때 있어요. L자 길 때 되면 금리가 그때가 제일 싸. 불황일 때 L자로 길 때. 그때 어떻게 해요? 그때 금리가 제일 싸요. 이자가. 그럼 그 이자로 해서 바닥을 길 때 어떻게 해요? 아까 이 빌딩 1,000억 원짜리를 사고 어떻게 해요? 빌딩을 1,000억 원짜리 사가지고 그 대출을 받은 걸 600억 가지고 어떻게 돼요? 주식을 사요. 보통 이게 명동 큰 손들도 하는 말이 있어. 나도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. 근데 어떻게 해요? 이때 잘 모르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. 일명 우량주죠. 배당금 많이 주는 회사를 쳐요. 자, 얘네들이 명동 큰 손들이 자 어떻게 저거냐? 끊고 가자고? 왜? 너무 자주 끊으면 이거 안 좋은데.